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3일 NC전 리뷰로 인사드리고요.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녹음하는 시간은 5월 24일 새벽 3시 48분이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저도 오늘 경기를 사실 다 보지는 못해서 오늘도 오디오 방송으로 조금 간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디오 말고 비디오도 같이 하고 경기도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저도 뭐 현실적으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입이 바쁘면 이렇게 좀 간략하게 간이 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 방송에 제가 전 경기 그러니까 게임을 다 보고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새 뭐 분위기가 좋고 하니까 사실 방송을 자주 할수록 또 많이 봐주시고 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가능하면 이제 많이 봐주실 때 방송을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저놈 또 한 입으로 두 말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람 마음이 그런 거니까 뭐 아무쪼록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일단 2연패를 하고 또 3, 4위 대결이 됐는데 또 중요한 경기를 잘 이겨가지고 그 약간 느낌이 떨어질 때 잘 버티고 있어요. 약간 이제는 이 소위 말한 DTD의 시점이 된 걸까 이런 위기감이 들 때쯤에 항상 약간 뭐라고 그런 불안한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이기면서 잘 이제 유지를 하고 버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사실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 팀이 마지막 순간에 또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만 딱 그 한 장면만 꼽자면 저는 4회에 2점째 뽑는 노진혁 선수의 안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그 5회 초 상황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전 딱 한 장면 진짜 한 장면만 꼽자면 4회 말에 노진혁 선수의 적시타 장면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1, 2, 3루 무사 2, 3루 찬스에서 한동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그 거의 좌측 담장을 때리는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좌익수 손아섭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점프 캐치로 이 타구를 잡아내면서 2타점 2루타가 될 것이 이제 1타점 희생플라이가 되지요. 예, 그렇게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서 1사 2, 3루였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흐름이 끊기고 그냥 2사 2루에서 추가 득점 없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노준혁 선수가 자신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경쾌하게 잡아 돌려가지고 오른쪽 우익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주면서 2점째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없었다면 오늘 경기가 사실은 오늘도 득점력이 막 활발하진 않았거든요. 7안타 2보이넷이었고 그렇는데 요게 없었다면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서 노지혁 선수가 점수 만들어주면서 오늘 경기를 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고 보고 뭐 사실 비중이 이게 꼭 승부처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아무튼 한 장면만 말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은 역시나 5회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5회 초에 무사 2, 3루에 굉장히 무사 1, 3루 큰 위기가 오고 중간에 폭투까지 나오면서 무사 2, 3루 위기까지 놓이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수비들과 그 다음에 특히 유강남 선수의 정말 그 투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블로킹을 통해서 포크볼이 흐를 수 있는 것들을 잘 막아주면서 나균환 선수가 3루 땅볼과 삼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줬고요. 포크볼을 마음대로 이제 떨고도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고 일단은 김주원, 도태훈, 손합 선수를 상대로 3루 땅볼, 삼진으로 이 위기를 막아냈는데 일단은 3루수 땅볼을 하고 나서 일단은 그 한동희 선수가 뭐 침착하게 잘 잡아가지고 이제 그 협살 플레이를 런다운 플레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강남 선수가 약간 그 무릎이 꺾이는 약간 무릎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약간의 이런 통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정말 투수한테 전혀 티내지 않으면서 좀 투수와 이 야수들의 마음을 크게 이제 동요시키지 않고 정말 내색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서 잘 이 위기를 막아줬고 그래서 유강남 선수가 오늘 굉장히 전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타격에서도 1안타가 있었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방망이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앞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듯이 유강남 선수는 방망이를 보고 데려온 선수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포수로서의 수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수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활약만 사실 보여준다면 저는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100%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좋은 포수를 영입을 했다. 네, 근데 방망이가 뭐 2할 오픈만 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2할 오픈에 장타가 한 10개 안팎? 이 정도만 나와도 사실 충분히 본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뭐 2할 7푼에 15개 정도 이제 큰 게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뭐 방망이가 뭐 기대만큼 안 나와도 포수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유강남 선수의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경기를 한 6회, 5회까지 보고 이제 못 봐가지고, 네, 좀 뒷과정은 사실 제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힘들고, 앞 상황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한동희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멀티히트, 네, 2안타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점도 결승 타점이었고, 사실은 또 그 플라이가 아니고 이루타가 타구가 허수비에 또 막히면서 좀 아쉽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 그 일단 첫 타석에서 한동희 선수의 좀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밀어치는 타격이 나오면서, 네, 우중간 쪽 안타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 타석에서는 잡아당겨가지고 왼쪽에 큼지막한 이제 플라이를 만들어냈고, 이제 세 번째 타석에서는 또 중견수 쪽에, 네, 똑바로 정타로 맞은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가장 장점이자 특징이라 한다면 스프레이 히터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힘이 있는 파워 히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잡아당기는 타격을 하는 게 아니고 밀어치기도 하고 가운데 타구도 많이 만들고 이제 코스를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 4월에 이제 공 띄우는 실험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실종이 됐다가 다시 이제 원래 타격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면서 뭐 귀신같이 자기가 원래 하는 그 스프레이 히팅이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오늘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한동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팬분들이 많이 아끼고 이제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또 그만큼 아쉬운 얘기도 많이 듣고 비판도 많이 듣게 하는 그런 많이 듣고 그런 선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저번 주까지는 조금 방송에서 얘기 드렸듯이 한동희 선수가 약간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왜냐면 수비에서 약간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또 월요일에 휴식을 잘 취했는지 아니면 좀 그런 실책을 범한 이후에 토요일에 범한 이후에 뭐랄까 좀 본인도 좀 복귀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다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 한동희 선수에 대한 그런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일단 수비가 다시 안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타구질이 좋다는 거, 방향도 다양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동희 선수가 이제는 진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해주는 경기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오늘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한동희 선수 하면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좀 멘탈이 약하고 좀 여리고 자신감이 없고 생각이 너무 많고 뭐 요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올 시즌 타점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 시즌 지금 4월하고 5월까지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17타점밖에 없습니다. 예, 기록이지만 좋고, 오늘 이제 OPS가 0.65 돌파를 했네요. 예,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힘든 상황이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목표를 타점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그렇게 타점왕을 하면 팀이 또 높은 곳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팬분들이 걱정을 하는 이런 한동희 선수가 자신감이 없다, 아니면 너무 이 생각이 많다, 아니면 뭐 너무 열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약간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동희 선수가 마냥 어리게 보였었는데 갑자기 오늘 되게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이거 되게, 물론 나이가 이제 25이니까 막 어리지도 않지만 뭔가 이미지가 되게 어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문득 보니까 한동희 선수가 정말 일단은 좀 얼굴이 이제 애티가 안 나고 좀 청년의 모습, 네, 어엿한 청년의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도 자신감이 있고 뭐 그렇게 걱정을 할 만한 이런 주눅이 들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안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한동희 선수가 또 이런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역시 나균환 선수는
이제 잘 던지는 게 너무 기본값이 되고 있어가지고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음에도 막 엄청 길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5승째를 거뒀고 5승 2패 거두고 있고, 오늘도 5피안타 1사사고 5삼진 투구수 86개 기록을 했는데, 일단 5회 큰 위기를 정말 침착하게 잡아내면서 무사 2, 3루 상황을 이제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뭐 무엇보다도 사실 김주원, 도태훈 선수를 잡고 나서 이 손아섭 선수와의 맞대결이 정말 백미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6구 승부 끝에 이제 133kg짜리 포크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팀 선배였던 손아섭 선수를 잘 잡아냈어요. 사실 손아섭 선수도 뭐 나균환 선수 굉장히 잘 아는 선수지만 당연히 이 승부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특히 손아섭 선수가 오늘 호수비를 많이 보여주면서 좀 우리 팀은 사실은 우리 팀의 이제 마지막 시기쯤에 수비에서 많이 좀 힘든 모습 보여줬었는데, 좌익수로 가면서 수비가 굉장히 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쁘기도 했어요. 어찌됐건 우리 선수였기 때문에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사실 프로 선수로서 손아섭 선수는 굉장히 리스펙을 받아도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기에 바라는, 지금 타율도 3할이 넘는 타율, 좋은 타율 기록을 하고 있고, 수비에서도 좌익수 위치에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보기가 좋은데, 이 약간 삼진을 당하고 나서 손아섭 선수가 표정이 되게 약간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쭈 이놈 봐라, 그런 느낌과 함께 약간 대견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포수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투수를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 투수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대견한 마음과 함께 그리고 어쭈 이놈 봐라, 네,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보기가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선후배였던 이 선수가 이렇게 맞대결을 하고 서로의 결과에 또 승복을 하고, 또 나균환 선수는 또 멋진 어퍼컷 세리머니를 보여주면서 또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낭만적인 대결이 아니었나, 이 투타 대결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나균환 선수가 6이닝 던지고 7, 8, 9에는 뭐 정말 믿음직한 김구김,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한 이닝씩을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이제 각각 홀드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오늘 경기로 구승민 선수가 10홀드, 김원중 선수가 10세이브째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다 이제 팀 역사에 남는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4년 연속 두 자릿수 홀드와 세이브라는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네, 정말 만들어내면서 김상수 선수도 오늘 7홀드째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빠른 수준으로 홀드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이렇게 4년씩이나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불펜 투수로 활약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정말 우리 팀의 대들보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참 뭐 든든하게 경기를 볼 수 있고, 김상수 선수는 정말 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방출 선수 영입이 아니고 FA 선수 영입과 다르지 않지 않나. 그리고 저는 사실 몰랐던 사연인데, 김상수 선수가 SSG로 이적했을 때 운동을 하다가 헬스를 하다가 웨이트를 하다가 운동기구에 입이 부딪혀가지고 치아를 12개를 이제 상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음식을 이제 먹는데 좀 힘든 상황이 오고, 사실 먹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운동선수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서 본인의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많이 꼬이겠죠. 일단 먹는 게 안 되니까 체력도 약해지고 루틴도 무너지고, 일단은 또 이가 12개나 상한 거리 치료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또 아프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상우 선수가 제대로 된 기량을 낼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팀에 와가지고 이런 그런 건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본인의 공을 찾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들은 오늘 사실 안타가 또 7개니까 막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 뭐 한동희 선수가 멀티히트, 그다음 나머지 선수들은 뭐 한 개씩, 김민석 선수, 전준우 선수, 안치홍 선수, 노진혁 선수, 유강남 선수가 한 개씩 뭐 안타를 기록을 했고, 유강남 선수가 6회까지 포수를 보고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네,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뒤에 이닝은 정보근 선수가 이제 포수 마스크를 썼는데, 일단은 뭐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단 선발 투수 나균환 선수가 내려가면서 같이 바꾼 것도 있고, 뭐 아무래도 그래도 좀 통증이 있으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제 교체를 해줬다고 해요. 일단 뭐 유관남 선수의 최고 장점은 역시나 아프지 않는 근강불개라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선수 같았으면은 오늘 이제 이런 부상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워낙 유강남 선수는 몸이 튼튼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막 크게 부상이랑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몸이 건강한 거는 정말 부모님이 주신 그런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말 건강하고 안 다치는 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그것이 또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는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안 다치고 잘 안 아픈 편이라 가지고 이게 어릴 때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하고 정말 축복받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아프면은 진짜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파가지고 뭐 막 실려가고 뭐 입원하고 이런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진짜 없어요. 네. 진짜 20살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한 번도 없고 뭐 입원한 적도 없고 뭐 인생을 통틀어도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 얘기를 갑자기 했는데 아무튼 뭐 건강하고 안 아픈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는 아무튼 사실은 도망을 못 간 경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4회 2점 내고 도망을 못 가면 사실은 경기 후반부에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흐름인데 일단 5회의 큰 위기를 정말 낙윤환 선수와 유강남 선수가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막아냈고 또 무사 2, 3루 상황에서 김주원 선수의 땅볼을 한동희 선수가 침착하게 또 그 홈송구를 성공을 하면서 또 잡아내면서 이런 좋은 상황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도망을 못 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쫓아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갖다가 우리 팀에 워낙에 좋은 이 불펜 선수들 김상수, 구승민, 김현종 선수가 뭐 완전히 꾹꾹 눌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눌러주면서 도망을 못 갔지만 경기를 이제 담을 수가 있었던 그런 경기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이제 내일 경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내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현희 선수 대 최성영 선수가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최성영 선수가 네 좌투수입니다 또. 네, 그래서 우리 팀이 좌투수한테 올 시즌 내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최성영 선수를 상대로는 좀 어떤 투구를 보일까,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성영 선수가 1승 무패 5.2이닝 던지면서 평균 자책이 0이고 1.06의 WHP 시즌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롯데 상대로는 첫 등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에요. 직구가 138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팀이 또 흑마구 좌투수한테 약한 모습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사실 주말 이제 SSG전과 같이 좌투수가 나온다고 해서 진짜 그냥 생각 안 하고 좌타자를 빼고 우타자로 도배를 하는 라인업을 그대로 내보낼지 서튼 감독이 아니면 이 주말 동안에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무조건적인 자원놀이가 아니고 좀 좌타자들이 감이 좋으면 그대로 두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좌타자들이 좌투수를 승부하는 법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우리가 또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현희 선수는 직전 두 경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을 타가지고 또 좋은 승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C 타선이 또 좌타자가 적지는 않거든요. 오늘만 해도 좌타자 손아섭, 박영빈, 마틴, 박세혁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김주원 선수가 또 양타고 도태훈 선수가 또 도태훈 선수 4타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오늘 라인업에서만 NC는 6명이 좌타자였는데 내일도 박민호 선수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마 7명이 라인업이 좌타자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NC의 좌타자들을 이 한현희 선수가 잘 막아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희소식이 있지요. 그 부상으로 지금 있었던 한현희 선수가 아니고 황성민 선수가 네 오늘 이제 상동에서 퓨처스 경기에 출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두산에 있다가 그 성남 맥파이어스 네 독립구단에 있던 국회성 선수를 또 영입을 해가지고 국회성 선수도 오늘 퓨처스 경기에 나왔는데 일단은 이 뎁스를 강화하고 또 우리 팀에 지금 거포 자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파워 히터를 일단 영입을 해서 좀 그런 뎁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 시즌은 그 9월 말에 아시안 게임 때 또 시즌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선수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공백을 메우는 차원의 영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선수를 잘 영입을 하면서 조금 팀에 구멍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리미리 메워놓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고 또 황성민 선수가 이제 사실은 너무 좋았는데 좀 불운하게도 부상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좀 많은 경기에 지금 많은 경기를 못 뛰었는데 이번에는 잘 돌아와가지고 이제 안 다치고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황성민 선수의 복귀가 또 많이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황동희 선수 얘기가 그 박흥식 코치하고 얘기한 게 제가 인터뷰 본 게 기억에 나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얘기했듯이 이제 발사각을 높이는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일단 올 시즌은 돌아온다고 해요. 작년에 원래 치던 대로. 근데 이 실험이 올 시즌은 비록 이제 실패를 했지만 결국 한동희 선수가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한동희 선수는 분명히 3할 30분으로 100타점 할 수 있는 선수라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스타일로 치면은 그까지는 못 가는 거죠. 이제 장타가 그렇게 많이 나오긴 힘들고 결국 이제 중장거리 타자 정도의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발사 각도인데, 이번에는 실패를 했지만 꾸준히 뭐 그런 시도와 실험을, 그러니까 레벨업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해요, 박근식 코치는. 그래서 한동희 선수의 4월 달에 그런 실험과 도전과 좀 어려운 시간들이 그거 헛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겨울에 그런 타격 폼이 아니고 그 각도를 높이는 그런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이 무서워가고 도전을 안 하면 선수가 이거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또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더 좋은 좀 방법을 찾아서 또 이번 겨울에 또 연습해가지고 발전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일단은 원래 치던 대로 돌아오는 거 바로 또 본인 타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동희 선수에 대한 우려는 이제 뭐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 하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5월 초에 했다가 약간 5월에 안 올라오면서 또 얘기를 참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야구를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정황을 봤을 때 올라갈기만 남았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도 이제 뭐 올라갈 것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믿고 또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를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에는 직관을 오랜만에 갈 거예요. 그래서 직관에 갔다 와가지고는 또 직관 영상으로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